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와 고된 작업 때문에 어민들이 선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광주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지역구 정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전복된 근령호에 대한 밤샘 수색이 이틀째 이어졌지만 실종자 7명 가운데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은 현재 여수 거문도 해상으로 옮겨져 수중 수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복된 어선 근용호가 예인선에 묶여 물살이 비교적 잔잔한 여수 거문도 해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표류 지점에서 16km가량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했지만 여전히 배 바닥만 드러나 있습니다. 밤사이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가량의 수중 수색이 7차례 이상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야가 안 나온 상태인데 조류발도 있고 하니까 다시 다음 차에 들어가자고 다시. 현장에서는 600톤급 잠수지원정을 이용해 해경 특수구조단 등 30여 명이 2인 1조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조타실 내부에서 선장 진모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 남은 실종자는 56살 박모 씨 등 5명입니다. 한편 근용호가 전복된 지난 28일 AIS 신호가 끊긴 뒤 인근 선박이 신고하기 전까지 3시간 이상 방치돼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 관제 시스템의 허술함이 다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가 14.5m였습니다. 그래서 관제 대상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은 오늘 기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한편 젖새우잡이 어선들이 심각한 선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보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효과도 약하고 선원 구하기 경쟁에 따른 소개요금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젖새우잡이업을 하고 있는 어민 장금배 씨. 선원을 구하지 못해 출하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척수가 많은 데 비해서 선원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원 구하기 힘듭니다. 현재 신안과 목포 등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21척, 한 척당 7명 안팎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어긴 8월 한 달을 빼고 거의 배 위에서 생활하는 데다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하다 보니 다른 어선들보다 조업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직업 소개소를 통해 1년치 임금으로 3, 4천만 원씩을 미리 줘야 겨우 선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선원이 승선 전 잠적을 해버리거나 다른 어선들과 2중, 3중 계약을 하는 사례가 연간 보통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명, 3명이 돼버리면 벌써 선주들은 6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순간 피해를 보고 그 돈이 또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직업소개소가 즉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이를 태우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하는데라고 하면 어떤 소개서에서 저한테 사람을 주겠습니까? 2~3명의 외국인 선원을 지원받는다지만 중도 이탈자가 너무 많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젖새우잡이 어민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꽤 추운데요. 곡성과 구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광주 아침 기온 영하 3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오늘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으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맑아서 광주에서도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오후 6시 46분에 달이 뜨겠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영하 2.8도, 화순 영하 3.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 7도, 장성과 담양 10도로 예상됩니다. 목포 9도, 강진 10도 등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1도, 보성 9도, 여수도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99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잊지 말자는 다짐은 광주 전남에서도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도 전남에서도 99년 전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의 총칼 앞에 태극기 휘날리며 맞섰던 그날의 뜨거웠던 항쟁이 재현됐고 오늘의 아이들은 되살아난 역사의 현장을 태극기를 손에 쥔 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깜짝 공연도 펼쳤습니다. 3.1 혁명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플래시몹을 기획한 겁니다. 3.1절을 기념하는 민주의 종 타종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참여해서 주인된 나라에서 살게 해준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각각 기념식을 열고 3.1 운동의 정신을 평화와 통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어제 태극기 개양하셨겠죠. 자주 독립을 의미했던 태극기는 질곡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민주화의 상징이 됐고 그때마다 광주는 태극기와 늘 함께했습니다. 역사적 현장마다 광주에게 태극기가 어떤 의미였는지 송정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29년 나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광주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돼 시작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학생들은 저마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 3.1절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을 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에는 자주 독립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우리 침략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뼈아픔을 느꼈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꼭 자주 독립했다는 그런 절감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태극기를 들고 해방 이후 혼돈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광주에서 태극기는 다양한 의미로 바뀝니다. 80년 5.18 당시 군용 차량이 짓밟힌 태극기는 유신과 군부, 신군부 정권을 겪은 대한민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군용 트럭에 짓밟힌 태극기는 군사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당시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의 총과 군합발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들어간 관에는 하나같이 태극기가 놓였고 우리나라 태극기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있게 그때 당시 누가 죽였어? 우리 자식들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서 죽였어. 총을 쏘고 때리고 그래갖고 죽였기 때문에. 민족 민주화 대성회에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 시민들은 어김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바란다든가 새로운 사회상의 이제 변화를 원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왔. 130여 년 전 국기로 처음 도입된 이후 광주에서 태극기는 민족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의 인권을 상징하는 도구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광주에서 성과 보고 대회를 열고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보고대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광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종철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헌법의 취지와 주요 의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요구와 함께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융합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산업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의 융복합 산업이 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광융합기술은 광기술과 전자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안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금호타이어 직원이 사고 3주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작업 도중 팔이 절단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금호타이어 현장 관리인 42살 배모 씨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측은 유족과 보상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회 정원이 1명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헌정특위는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20명으로 현재보다 1명 늘리고 전남도 의원 수는 5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기초의원 수는 광주 구의원의 경우 68명, 전남 시군구 의원은 243명으로 유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과 구청장, 시도의원과 구의원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오늘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방선거 입지자 100여 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신청자 99명 가운데 검증을 통과한 85명에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부적격 처리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는 1차 신청자 171명이 대부분이 서류가 미비해서 27명만 등록 자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참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최철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해방 이후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하다가 70년대 유신 독재 후 아예 기념일을 없애버렸는데 네. 1984년부터 학생의 날로 치러지다가 2006년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되었지만 네.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이상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광주에서는 매년 광주시 교육청 주관의 지역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8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에 맞게 치러져야 된다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11월 3일 광주시 교육청 주관의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대구에서 학생 독립운동이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돼야 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거 오랜 세월 독재 정권 하에서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보훈청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렇게 대통령도 관심과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이 위상을 이제 높이겠다라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사의 격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행사를 격상시킴으로써 그동안 저희 광주학생 독립운동 지원사업회에서 기념사업, 선양사업 등을 거의 지원도 없이 자체의 모금과 기부,
저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진행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번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좀 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에 관해서는 이미 2014년에 광주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금년 1월이야 처음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처음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금년 행사를 적극적으로 치를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예산을 갖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독재 정권은 절대로 그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신을 선양하고 개선하는 일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국적인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일, 독립운동 참여자 중 서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인물열전 발간, 전국의 참여학교 표지판 만들어주는 일, 옛 광주역 복원과 유적지 표지, 유네스코 기록유산 신청 등을 통하여 활발한 정신사업과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인 후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오늘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의사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돌아가며 진료하는 방식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만 운영됩니다. 한편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검진 장비는 의료인들이 기부를 했고 광주 약사회는 상비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내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2018 K리그 홈 개막 경기를 치릅니다. 내년 일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FC는 새로운 사령탑인 박진섭 감독을 영입하고 개막전 승리로 초반부터 기세를 이어가겠다며 홈팬들의 성원을 고대했습니다. 또 개막전인 만큼 다채로운 행사와 경품도 마련했습니다. 올겨울 강력한 한파로 해남 진도등 전남 겨울배추 주산지에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월동배추 재배 면적 3,716헥타르 가운데 13%인 477헥타르의 배추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해남이 가장 크고 진도, 무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진도군 고군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조속히 복구 계획을 세워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꿈 사다리 공부방을 67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전남 지역 미취업 청년을 지역 아동센터 학습 도우미로 채용해 아동의 학교 숙제와 기초학습을 돕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공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 학습 도우미 100명의 지원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도 개선했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섬 관광정책 변화와 개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06년 400만 명에서 2011년 534만 명, 2016년에는 59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객 증가에 따라 연안 여객선 요금 인하는 물론 드론 택배와 원격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의 시험대로 섬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섬의 날은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8월 8일로 지정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를 잇는 노선이 이달부터 다시 운항됩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3월 28일부터 무안 상하이 노선을 매주 2차례 정기 운항하고 일본 기타 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매주 3차례 정기 노선을 운항합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노선이 정기편으로 바뀌고 4월부터는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무안항공을 거점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가장 많이 놓고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에서 발견된 유실물은 모두 630여 개였고요. 이 중 지갑은 200여 개, 전체의 33%였습니다. 또 휴대폰이 168개, 가방은 56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4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겨 5주년을 맞아서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증심지구 잔디광장 일원의 음악 토크 콘서트와 시 낭송회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무등산은 201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요. 생태계 정밀조사와 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는 시민자유대학이 오는 6일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동서양 고전 읽기와 글쓰기, 페미니즘 등의 강의가 개설됐고요. 수업은 주 한 회, 총 10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87년 6월 항쟁부터 30여 년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집이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김양배 전남일보 사진영상부장이 대학 시절부터 담아냈던 민주화 현장을 주제별로 묶은 건데요. 총 6부로 구성된 책자에는 사진마다 당시 상황과 관련된 해설이 서술돼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됐습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꽤 추운데요. 곡성과 구례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 영하 3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찬바람에 체감추위는 더욱 심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낮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오늘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으니까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체로 맑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오후 6시 46분에 달이 뜨겠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6시 40분부터 7시 사이에는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영하 2.8도, 화순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영광 7도, 장성과 담양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9도, 영암 10도 등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11도, 보성과 여수는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